그래요. 잠깐만. 이거 갖다가 요래. 요래. 이거 눈깔이 찔릴 뻔했네. 헤라가 눈깔에다 찔르라고 막 미루고 있네. 어떻게 헤라가 뒤에서 야, 눈깔이 여기다 빨대에다가 눈깔을 꽂아라. 하고 얘는 진짜 개도 안 물어가. 아유, 저 히틀러 저거 아유. 히틀러 쟤는 개도 안 물어가. 그래 95년도에 원래 그렇게 코딩이 돼 있었다고. 이 양반이 고건인가? 고건 예전 총리면 다 아실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때 잠깐 어떻게 대통령 대행을 했던 양반이에요. 자, 우리나라에 보면 일명 잠룡이라고 하죠. 대통령 빼고 다 해본 사람들이 있어요. 일명 이러는 것 같아 그냥 이묵이라고 해요. 용이 못 됐어. 용이 뭐예요? 대통령. 근데 할 건 다 했어. 최고의 자리는 다 올라가서 그 중에 한 명,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고건 총리예요. 이 양반 실제로 대통령도 했죠. 대통령 대행을 했죠.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했을 때 이 양반이 총리였기 때문에 대통령 대행을 해요. 실제로 대통령까지 됐네. 밑작업을 다 깔아놨어. 이제 먼저 하면 이게 고건 총리 양반을 갖다 정치권을 싹 끌고 올라가지고 저희 아버지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옛날에 저희 아버지 들었는데 고건 양반하고 굉장히 절친한 관계라고 해요. 학창 시절 때인가? 아마 고건 양반이 더 나이가 좀 많아요. 이게 이게 아주 절친한 관계라고 저희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연락이 이제 서로 끊긴 거야. 이 양반이 아마 예전에는 군산시하고 옥구군이 이게 합병이 됐거든요. 예전에 옥구군이 있다는데 옥구군 군수 출신이었다가 옥구군 쪽으로 해서 국회의원을 출마해서 이렇게 정계에 입문하는 케이스가 아니었어요. 자세히는 몰라요, 이 양반. 그럼 어때? 이 양반이 먼저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희 아버지가 대통령 될 자리를 먼저 닦아놓는 작업을 이 양반이 해요. 저희 아버지도 용종족이고 고건 총리도 용종족. 미리 어떻게 해요? 어떻게 대통령 뒷자리를 미리 닦아놓는 역할을 고건 총리가 그걸 했던 거예요. 저희 아버지 대통령.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저희 집에 막 한 환란 같은 게 한 번 일어나요. 그 당시 천신들이 저희 아버지를 막 친 거야. 왜? 상경하라고. 아마 그 메시지를 보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예전에 상경했다가 피죽도 못 먹어가지고 뼈짝 발라가지고 병 얻어가지고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가족까지 있는 상태에서 이게 상경을 하려고 하면 이게 더 부담스러우니까 그거 갖다가 이제 저걸 했던 거 같아요. 예전에 저희 그 홍경래 어머니가 내가 중학교 때였나 초등학교 때였나 국민학교 때였나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장원아, 너 앞으로 라면만 먹고 너 살 자신 있냐? 딱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진짜 홍경래 엄마가. 나는 그때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자,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이게 처리가 없으니까 이제 이게 쌀밥 먹는 것보다 라면이 더 맛있으니까 어떻게 라면 먹으면 더 좋죠 하면서 내가 엄마 라면 먹으면 더 좋지 하고 내가 진짜 처리가 없었어. 그 국민학교 때 라면 먹으면 더 좋죠. 그 당시에 라면만 먹는 건 어떻게 해요? 이제 돈이 없으니까 하루 세 끼를 라면으로만 때워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너 그렇게 살 수 있냐? 딱 물어본 거지, 이 양반. 홍경래 엄마가. 나는 그때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몰랐어. 나중에 이제 수행을 하면서 알게 됐어. 그때 이제 진지하게 상경을 할지 말아야 할지를 갖다가 그 당시에 아마 저희 아버지가 뭐 염전에다가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재산이 거의 엄청나게 날라가요. 어디 가서 점을 받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상경을 하라는 이제 압박을 많이 받은 것 같아. 저희 홍경래 그 어머니도 그렇고 저희 이제 오주마법사 아버지도 그렇고. 그래 난 그 당시에 저희 이제 홍경래 엄마가 야 너
삼시세끼 라면만 먹고 너 살 수 있겠냐? 이제 물어본 거야. 아우, 라면 먹으면 더 좋죠. 난 라면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좋다고 나는 그랬어. 아무것도 모르고. 그때 이제 서울을 상경을 진지하게 그때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야. 온 가족은. 그럼 그 당시 어떻게 전 재산을 다 이제 처분을 하고 어떻게 이제 상경을 이제 시키려고 이제 저기 어떻게 천신들이 막 압박을 가할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12살? 잘 기억이 안 나네. 12살?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됐나? 12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죠? 12살이면 초등학교 5학년이죠? 이게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76년생 그러네. 거의 올림픽, 그러니까 88올림픽 열리기 그러니까 86 아시안 게임 지나고 88올림픽 거의 열리기 직전이네. 88올림픽 때 그때는. 이제 그때 진지하게 저희 집에서 어떻게 상경을 갖다가 서울 상경을 진지하게 저희 엄마하고 저기 오주마법사 아버지하고 저기 홍경래 엄마하고 진지하게 어떻게요? 이게 이 양반들이 어떻게 상의를 했었던 거야 그때가. 그때는 어려서 저도 몰랐는데. 그러니까 서울을 상경하든 전재산 팔고 가면 이제 먹고 살 게 없잖아. 특히나 아빠는 예전 같은 게 어떻게요? 혼자 몸으로 갔을 때는 자기만 굶고 자기만 병 먹고 내려왔지만 온 가족이 다 어때요? 온 가족이 다 아사해서 죽을 수가 있으니까 안 올라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어때 그 당시 천신들이 압박을 더 하는 거야. 왜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그냥 눌러 앉아요. 이제 그렇게 시간만 지나다가 어떻게 이제 이도도 안 되게 막 어떻게 이게 선신계도 계획이 이제 뒤죽박죽이 되고 하계도 이제 뒤죽박죽이 되는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이게 돌아다니면서 계약 불이행자들을 갖다가 돌아다니면서 심판 작업을 해요. 어떻게 죽일 애들은 다 죽였어요. 대부분 노인들이야. 죽일 애들은 빨리 죽여라. 계약 불이행자들. 쟤네들 한번 설득하는 방법 없다고. 죽이는 방법밖에 없다고. 그 계약 불이행자들 많이 죽이고 다 했어요. 제가 그냥 얘 죽여라 하면 천신들이 알아서 죽여요. 병을 얻어서 죽이든지 뭘 하든지 알아서 죽여요. 제가 직접 보고 면접해가지고 얘는 필히 죽여야겠다고 딱 해. 내가 어지간하면 죽인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통과 불통 딱 2개만 해달라고 해요. 내가 봤을 때는 당연히 불통이고 얘는 지금 당장 죽여야 한다고 딱 하면 얘는 어때 바로 죽어요. 제가 그렇게 딱 이게 그냥 제 보고를 딱 올리는 거예요. 내가 죽여야 한다는 애들 치고 지금 살아낸 애들 하나도 없어요. 다 죽었어요. 얘네들이 있으면 걸림돌 된다. 해악만 끼친다. 빨리 죽여라. 이 하게 이게 돌아가는 사람 보니까 다 이기주의야. 다 자기 사익과가 자기 이기주의야. 천신들이 보통 상속으로 많이 줘요. 상속이 지 힘으로 얻은 부가 아니잖아. 근데 다 자기 거라고 그걸 갖다가 꽁꽁 매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목숨도 잃고 뭐하는 짓이야. 그런데 일단 그거를 국고로 다 내가 그냥 그건 다 어떻게 해요? 이게 얘네들이 불법적으로 한 돈들이 많아. 그걸 무조건 국고로 다 흡수시키라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좀 뭔데 우리나라가 좀 국고가 이게 특수해요. 이게 보이는 국고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국고가 따로 있어요. 이거 아무나 못 건드. 그 때가 됐을 때 이제 이 돈을 써야 하기 때문에 아무나 못 건드. 이거 국민들이 알면 이거 복지나 뭐 이런 데다 쓰자고 이게 이런 소리 할 것 같아가지고 비밀 국고가 따로 있어요. 비밀 국고에다 싹 내가 그거 갖다
거기다 짱박아 놓으라. 그러면 이게 써야 할 때 어떻게 큰 돈이 필요할 때가 있다. 그때 이제 과감하게 써야 한다. 그러니까 걔네들 돈 다 뺏어가지고 어떤 비밀 국고에다 싹 지금 다 넣어놨어. 자, 우리나라 저기 1년 예산가 슈퍼 예산이에요. 600조. 자, 우리나라 비밀 국고에 얼마 있는 거? 자, 정원이 넘게 있어요. 대한민국.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이런 말은 그런데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더 부자야. 이거 정치인들도 몰라. 극소수의 사람들 많아. 비밀 국고가 따로 있어요. 나중에 비상시에 이제 쓰기 위해서 내가 그걸 만들려고 그냥. 원래 있었어요. 원래 이게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그걸 만들어. 비밀 국고를. 그럼 비밀 국고를 어떻게 만드냐? 그게 있어요. 비밀 국고가 꼭 돈으로만 쌓는 게 아니라 자원 같은 걸로 많이 쌓아요.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 자원 내기 가지고 많이 하잖아요. 나중에 화폐 또는 이게 종이 쪼가리 될 거 다 알아. 그러면 이게 계속 가치성을 유지하는 뭐 이게 저기 화폐와 같은 거 같은 거예요. 그게 자원이에요. 그럼 금이네요. 금이 최고죠. 근데 금은 굉장히 한정적이고 금은 건들면 어떡해요? 미 연방준비은행에서 가만히 있어. 그 금은 못 건드려요. 우리나라는 금 보유량이 얼마예요?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비밀 국고가 따로 있어요. 역사가 오래됐어요. 박정희 대통령부터 만들어서 비밀 국고가 따로 있어요. 그럼 거기다 돈을 쟁여놔요? 돈 안 쟁여놔요. 달러도 안 쟁여놨고 원화도 안 쟁여놔요. 거기다 뭘 쟁여놔요? 자원을 쟁여놔요.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마치 금과 같은 자원들을 갖다가 어떻게 쟁여놔요. 금이나 은은 못 쟁여놔요. 이유는 간단해요. 미국이 째려보기 때문에. 미국은 금을 저기 태환으로 하기 때문에 금을 갖다가 이거 수집하는 나라들은 어떻게 다 두드려 패버려요. 그래서 미국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금은 못 받아요. 그럼 뭘 많이 하냐? 이게 변하지 않는 이게 희소 금속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서는 텅스텐, 니켈, 크롬, 비싼 금속이죠. 이런 비싼 금속을 갖다가 어떻게 이거를 해가지고 밀봉시켜가지고 우리나라에 보면 강원도에 예전에 탄광 같은데 깽도가 많아요. 폐광이. 그럼 폐광을 갖다가 어떠냐? 폐광에다가 그런 자원을 갖다가 싹 쌓아놔요. 벽돌 쌓듯이 싹 쌓아놔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폭발 팡 시켜놓고 어떻게 해요? 거기를 해요. 이게 대한민국의 어떻게 해요? 비밀 금고예요. 절대로 어떻게 해요? 돈 같은 건 안 나요. 어디 있냐? 대부분 강원도 산간 지역에 다 있어요. 예전 그 탄광 지역 있지? 폐광 지역. 그럼 거기 수직갱도에서 이미 창고가 많아.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 헐값에 사들여 국가에서 폐광. 그리고 여기다 어떻게 자원을 갖다가 어떻게 이게 벽돌처럼 쌓아가지고 요만큼 해가지고 벽돌처럼 이게 차곡차곡 쌓아 어떻게 마치 금괴 비슷하게 궤로 이렇게 쌓아요. 이게 희귀금속 같은 거 갖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예언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청와대에도. 그럼 나중에 미래에 되면 뭐 히토류나 무슨 이런 금속들이 굉장히 청정부지로 가격이 뛰는 금속들이 있어요. 그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이 가격이 무조건 뛰어요. 그런 자원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아까 말한 텅스텐. 두 번째가 뭐냐? 쇠는 안 박아요. 철은 안 해요. 왜? 철은 녹이 슬고 산화가 되기 때문에 보관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요. 다 녹이 슬어서 다 없어져. 그래서 철은 안 박아놔요. 회귀 금속으로 해서 그걸 갖다가 비밀 국고에다가 그게 첫 번째 텅스텐, 크롬, 니켈 이걸 많이 써요. 자, 왜 이걸 많이 쓰냐? 이게 나중에 첨단 제품이 어떻게 나중에 무기 같은 거 첨단 제품의 주 소제품들이에요. 뭐 히토류 같은 것도 있죠. 이런 것도 하는데 이런 것보다도 이 세 가지가 많이 써요. 예전에 전 인류가 비슷한 경우를 한 적이 있어요. 저기 북한이 저기 우라늄 최대 매장국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렇게 우라늄 어떠냐? 우라늄을 전 세계로부터 이걸 갖다 채취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똑같이 해요. 그 당시 이제 대한민국 같은 국가가 해가지고 비밀 금고를 어떠냐? 우라늄 그걸 갖다 다 채취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런 저기 이런 저기 수직 갱도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그걸 다 짱 박아 놓은 거야. 이게 비밀 국고예요. 그 전 인류도 그걸 썼었어. 원래 이게 여기 한반도 쪽에서는 그걸 천신들이 그걸 만들어놔. 비밀 국고요. 근데 왜 우라늄 안 했어요? 이유는 간단해. 미국이 째려보잖아. 미국이 째려보기 때문에 우라늄은 어떻게 그거는 어떻게 채집을 못해. 미국이 째려보지 않을 만한 저기 그 광물 중에 그것다 이제 그 국고로 해서 계속 쟁여놓은 게 대표적인 텅스텐, 니켈, 크롬이에요. 몇 개 더 있어. 이게 대표적. 이게 나중에 문명이 발달하냐면 최첨단 제품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귀하게 쓰이는 소재예요. 그럼 나중에 얘네들 가격이 어떻게 해요? 이런 말은 그런데 금값까지는 아니지만 은보다도 더 비싸게 팔려요. 가격이 확 뛰어버려 얘네들. 옛날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그걸 다 해놨어. 그걸 갖다가 현대 앞으로 이제 이게 가격이 더 비싸질 거야 가능하죠. 희귀금속이. 그러면 현물 가치로 하게 되면 그게 현대 지금 그 매장된 걸 그걸 가치로 하게 되면 어떻게요? 우리나라도 일경원이다. 미국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부자야.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미국은 지금 나 때문에 그나마 지금 빚쟁이 나라에서 이게 탈출한 거야. 미국 정부는 부자 정부가 아니라 빚쟁이 정부야. 제가 빚쟁이 정부에서 내가 탈출시켜줬어. 했죠. 아직도 빚쟁이에요. 빚쟁이 국가야. 얘네들 빚쟁이 국가예요. 미국이란 나라가. 미국이란 정부가 부자 정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 빚쟁이 정부. 이제 빚이 거의 이제 소진이 많이 됐어요. 많이 빠져나가서 빚쟁이. 우리나라가 잘 모르는데 굉장히 이게 돈이 엄청나요. 근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나중에 이게 필요할 때 써요. 그게 언제 쓰냐? 제가 나중에 어떻게 대통령이 될 때 이제 제가 그걸 쓰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건 누구까지 하나요? 역대 대통령들이 그거 다 보고는 기본적으로 받아요. 그래 아마 참모총장급까지는 알 거야. 그리고 그쪽 관리하는 사람들 그 존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10명도 안 돼요. 네? 그 10명도 안 되는 걸 지금 유튜브에다 올리는 거예요? 네. 우리 대한민국에 10명, 채 10명도 모르는 사실 제가 지금 유튜브에다 올려요. 엄청나죠? CIA도 몰라, 당연히. 이제 지금은 알지. 이제 이걸 오픈을 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제 오픈을 했기 때문에 알긴 알지. 근데 원체 이게 극비사항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면 무조건 이거는 보고를 받게 돼 있어요. 역대 대통령들은 다 알아. 이게 대한민국이 어마어마한 부를 갖다가 축적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게 참모총장급까지는 알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대통령이 죽고 이제 참모총장도 이게 한번 이게 전직하게 되면 몇 명 안 되잖아. 딱 그 정도뿐만 알아. 실질적으로 10명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10명도 안 돼. 나중에 대통령이 이제 퇴임을 마치잖아요. 그럼 퇴임한 대통령들이 어떻게 해요? 현 대통령이 그걸 못 건들게끔 견제를 하는 게 퇴임한 대통령의 역할이에요. 그렇게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누군가 대통령이 되면 분명히 그걸 건들려는 애가 생기게 돼 있어. 그럼 어때요? 그걸 못 건들기 위해서 후대의 퇴임한 대통령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못 건들게 견제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거 건들려고 했던 대통령 몇 명 있어요. 김영삼 대통령도 그거 건들려고 했다가 나중에 전 대통령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뭐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감옥에다 버렸어요. 이런 말을 그런데 그거 건들려고 하다가 이제 그다음에 노태우 대통령하고 전두환 대통령이죠. 전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이 그걸 보고를 받자 이거다 해가지고 그걸 건들려고 했어요. 김영삼 대통령.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이제 전 대통령이 살아있는 게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두 명밖에 없었죠. 그 전 대통령은 없다고 봐야죠. 박정희 대통령은 암살당했고,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어떻게 해요? 그거 못 건드게 하려고 이걸 압박을 가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저기 김영삼 대통령이 짜증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얘들 약점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깜빵에 보내버리고. 이게 정치 보복적인 것도 있지만, 그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깜빵을 보낸 이유가 제일 큰 이유가 이거야. 네, 김영삼 대통령이 이걸 쓰려고 했어. 자기가 이거 오마이 땡큐다 이걸 써. 이런 말은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 측근들 나중에 이걸 갖다가 김영삼 대통령이 이게 자기 본인만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걸 갖다 측근들한테 그걸 얘기를 해. 그거 먼저 서약을 받아요. 이거는 본인만 알고 본인이 죽을 때까지 이거는 그 누구한테 얘기하지 말고 대통령이 되면 그걸 서약을 받고 이제 그 정보를 이제 누출을 해줘요. 근데 김영삼 대통령은 서약을 다 하고 정보를 누출받고 어떻게 해요? 자기 측근들한테 그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측근들이 어떻게 이제 눈까지 돌아가는 거야. 어마어마한 부가 어떻게 해요? 비밀 국고가 있다는 걸 알고 이제 저걸 빼먹으려고 측근들이 이제 이 짓을 한 거야, 진짜. 자, 나라 돈을 그렇게 많이 빼먹은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이 양반들도 비리를 많이 저지르겠죠. 이 양반들도 그것만 안 건드렸어. 이거는 대한민국이 어디나 이게 생명줄이기 때문에. 근데 김영삼 대통령이 이게 김영삼 대통령 내가 욕을 많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그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하고 전두환 대통령은 이게 뭔 줄 알아? 이게 대한민국의 생명줄인 줄 알아? 이 비밀. 이 양반도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걸 너무 잘. 이걸 갖다가 건들면 내가 어떻게 죽어서 내가 지옥 갈 거야 알아. 그러니까 감히 건들지 못해서 이 양반. 감히 건들 생각을 못했어. 근데 그걸 누가 건드냐? 김영삼 대통령이 그걸 갖다가 건들라고. 시계만 빼돌리려고 했어요, 그냥. 그걸 빼돌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참모총장하고 역대 참모총장 몇 명하고 이제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이제 모의를 한 거야. 야, 지금 김영삼 대통령이 이 양반이 됐는데 저거 대한민국 비밀 국고를 갖다가 지금 빼돌리려고 한다고 저거를.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이제 힘이 있는 게 전직 그나마 대통령이잖아. 노태우 대통령. 이 두 양반이 어떻게 해요?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이게 좀 약간 공격을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어떻게 해요? 이거 봐라 까불고 했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제 약점이 많잖아. 이제 역사적인 이제 그 약점 위반이니까 그걸 해가지고 재판대에 올려가지고 다 깜빵을 보내버린 거야. 자, 이게 정치적인 보복도 있지만 제일 큰 이유가 그거야. 그 당시 김영삼 대통령 측근들이 개쓰레기였어, 진짜. 진짜 개쓰레기. 이게 천신들한테 말 들어보니까 얘네들 한 짓 들어보니까 야, 씨발 개쓰레기다 얘네들 진짜. 역대 대통령들 측근들 있는데 최고 개쓰레기야 김영삼 대통령 측근들 개쓰레기. 내가 얼마면 그래서 내가 김영삼 대통령을 별로 안 좋아해. 그 얘기하자. 이건 좀 시대적으로 예민해가지고 말하기 안 그래. 대통령 측근들 개쓰레기가 있어요. 이게 대통령 측근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태가 있죠. 박근혜 대통령. 자, 누구 때문에 탔어요? 문고리 3인방하고 김기춘하고 몇 명 있잖아. 최순실 해가지고 다 측근들이 다 사고 쳐가지고 다 저기 탄핵됐잖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측근 관리 잘못해서 그래. 측근 관리 잘못한 대통령이 그 양반도 있고, 이명박 대통령도 측근 관리 잘못해가지고 나라 국간을 갖다가 싹 그냥 깔끔하게. 그럼 이명박 대통령은 그걸 안 건드네. 이명박 대통령은 그걸 갖다 건들 엄두를 못 내요. 왜? 그때 왜냐면 김영삼 대통령 때 얘가 건들라고 했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 때 그걸 갖다가 역대 대통령이 못 건드렸던 그걸 갖다가 그 굉장히 이거 결속장치를 해놔요. 후대 대통령들이 이걸 못 건들고. 그러면 이 비밀 국고를 언제 하냐? 대한민국이 망할 것 같을 때 쓰이는 이게 돈이에요. 국고. 그럼 언제 쓰이냐? 제가 대통령 될 때 쓰게 돼 있어. 그 비밀 국고.
그럼 그 관리를 누가 해? 그 관리를 참모총장, 군대에서 관리를 해요. 그러면 참모총장이 이제 이제 전역을 할 거 아니야. 전역을 하면 참모총장이 어떻게 돼요? 그거 관리하는 역할을 해요. 그럼 자기 죽을 때까지 그 어떻게 해요? 그 비밀 국구 문지기 역할을 해요. 역대 참모총장이 다 그래요. 그걸 아무나 못 건들고. 그러니까 일부러 비밀 국구가 어디냐면 강원도 그 어떻게 보면 저기 군사 분계선 지역이 대부분 있어요. 왜? 아무나 저기 접근 못 하게. 군사 분계선 아무나 접근 못 하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수직갱도 깊은데 막 1000km 수직갱도 있어. 거기다 다 이거를 다 쟁여놓고 어떻게 해요? 다 폭발을 시켜. 그러면 이게 지하에 매장돼 있어. 그럼 어느 위치에 있다는 것만 딱 있어요. 그럼 나중에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망하기 일보 직전에 이 비밀 국가가 그때 쓰이게끔 돼 있어요. 그때까지 비밀 국가를 못 건들게 돼 있어요. 이거 언제 만나요? 이거 박정희 대통령 때 만났어. 그 이승만 대통령 때는 그 생각조차도 멀고 그런 상황도 안 되고 그냥 원체 혼란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보니까 나중에 이건 비밀 국구를 만들어야겠다. 처음에는 이게 쌓일지 보니까 계속 쌓이다 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게 일경원이 넘어. 일경원이 넘은 걸 알고 있어요. 천신들이 그걸 작업해. 그럼 그게 언제 쓰냐? 제가 대통령이 됐을 때 그 돈이 쓰이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쓰냐? 장원 씨 마음대로. 그거를 쓸 때는 어떻게 해요? 그게 조약을 이제 만들어내요. 아마 김대중 대통령 때 만들 거야. 김영삼 대통령이 그걸 막 빼먹으려고 했었어요. 측근들이. 김영삼 대통령 측근들 아직도 살아있는 분 계셔. 그 비밀 국가 있다는 거 알고 어떻게 그걸 빼먹으려고 눈가리가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저기 김영삼 대통령의 그 측근들을 진짜로 이게 씹어 먹어도 갈아 먹어도 이게 시원치 않은 양반이 있어요. 얘네들에서 잘 알아 내가. 만나진 않았어요. 근데 얘네들의 악행을 내가 많이 어떻게 들어. 누가 많이 아냐? 정주영 대통령. 정주영 대통령이래. 정주영 회장이 그걸 잘 알아. 네. 얘네들이 그 김영삼 그 측근들한테, 김영삼 대통령 측근들한테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이게 되게 고통을 많이 받아요. 끌려가가지고. 자, 이유는 간단해. 예전에 대통령 출마할 때 김영삼, 김대중, 이거 3파전으로 가죠.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한 명이 누구예요? 정주영 회장이죠. 기억나시죠, 다들? 자, 그때 대선 할 때 보면 표심을 유난히 어떻게 해요? 정주영 회장이 김대중 그 당시에 대선 후보는 공격 안 하고 김영삼 대선 후보만 공격을 해요. 네, 이쪽 표심을 끌고 와야 어떻게 해요? 자기가 당선돼요. 표심의 성향이 비슷하니까 그렇게 전략을 간 거야. 자, 이 와중에 김영삼 대통령의 캠프에 있던 측근들하고 김영삼 대통령이 어떻게 해요? 자, 이 정주영 회장이 어떨까요? 갈아먹어도 시원치 않았겠죠, 당연히. 그랬죠? 그거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정주영 회장로만 말을 하면 나중에 얘네들이 이제 현대가를 갖다가 아마 이게 정주영 회장이 자기 자식들한테 그 얘기를 안 해요. 원체 치욕을 많이 당해가지고. 요거 한번 얘기하고 가야겠다. 그때 김영삼 대통령의 측근이 있어. 문고리 3인방 같은 애들이 있어. 쉽게 말해서. 측근 애들이 나중에 막 현대가를 갖다가 어떻게 막 이제 도산시키기 위해서 작업을 들어가요.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고. 정치 보복이죠. 그래, 그 당시에 현대가 어떻게 거의 도산 직전까지 몰려요. 대한민국 그 김영삼 정부 때. 정주영 회장도 그럼 정주 회장 국고에 되는 건 아예 몰라요. 근데 그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의 최고 역대 대통령의 얘기하면 이승만 대통령인데 이기붕이나 이런 애들 측근이 참 굉장히 표독스럽고 악하다고 많이 하는데 이게 김영삼 대통령 주변 애들에 비하면 애들이야. 이게 정주영 회장이 그 당시에 눈물을 막 흘리면서 나한테 얘기를 하고
내가 김영삼 그 개새끼하고 그 측근들 개새끼한테 그 당한 그 모욕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한이 서려서 내가 이거 잊을 수가 없다고. 이게 너무 치욕적이라서 자기 자식들한테도 얘기를 안 해. 이 양반. 근데 저한테는 고해성사했어요. 원래 한번 세게 나갈까요? 오늘 진짜 세게 나갈까요? 한번 밀실 역사 까면서 세게 한번 나갈까? 이건 현대가 사람들도 몰라요. 아마 모를 거야. 알란가? 지금은 알란가? 정재훈 회장 말랑은 모를 거라고 했어. 근데 알 수도 있다고 했어. 또 할까?